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와 하시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도 갈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큰 목소리로 호소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어느 순간 목소리를 높이고 아스팔트 위로 나오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분을 그런 길로 이끌었을까요? 인간 전환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사 1타 강사에서 아스팔트 보수로 변신한 분, 네, 전환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워싱턴 지역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어요. 네, 본의 아니게 또 워싱턴까지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K라디오 이렇게요 출연하게 되네요. 앞날은 인생길은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K라디오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우리 교민 여러분들께 제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표님을 뵈면서요. 네. 보통 이제 영상으로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강한 인상이신데 처음부터 계속 웃으시면서 얘기하시고 제가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기지는 못해도 네. 예, 외모도 제가 뭐 시원찮고요. 네. 집안도 시원찮고 또 뭐라 해야 되나 뭐 잘난 거 없는데 뭐 네. 여기까지 오게 되고 원래 제가 좀 부드러운 원래 제가 인생의 그 또 뭐라 할까나 청년들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26년간 강의를 했거든요. 13년간은 수능 강의를 했고 네. 그 다음 13년간은 공무원 수험인들 대상으로 공무원 강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물론 경영하다가 실패해서 밑바닥 생활 한 10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환기라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몰라도 너무 세다 또 정치적으로 좀 그렇다 이런 분들한테는요. 네. 그 기간은 기껏해 이제 8개월 됐어요. 8개월. 예, 네. 그리고 시국선언 나오고 이런 8개월밖에 안 됐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실 제가 이제 2년 전이 되겠지요. 네. 강의하다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2023년도 그 2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국민 셀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능 네. 프로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뭐 KBS, MBC, TVN, 한국에서 유명한 네. JTBC 뭐 이런 TVN 여러 방송에 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이제 작년 2024년이죠. 그때는 1년간 또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또 교회 다니면서 강연을 또 많이 다녔죠.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비상기업이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또 저는 제 양심껏 아마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 지역 워싱턴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좌다 우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막 그래가 아마 전환길도 그렇게 비춰진 모습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저는요 어쨌든 학원 강사 청년들하고 20년 넘게 가르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그런 면도 보면서 금방 우리 아나운서분께도 말씀하신 대로 밝고 그냥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예능 프로에 나가서 저한테 물어온 이야기는요. 제가 학원 강의 청행하다가 경영에 참여해서 10년간 밑바닥 생활, 신불자 생활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극복한 이야기. 네. 가난을 어떻게 극복했냐. 중간에는 또 사업에 실패해서 바닥에서 10년 밑바닥 생활 어떻게 극복했냐. 제가 빚도 한 25억이나 됐거든요. 신불자 생활 10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여기에 우리 워싱턴 지역 시청자분들 또는 청취자분들께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 삶이라서 도전이지 않습니까?
호락호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경쟁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뭐 삶의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는 인생사라는 게 또 어차피 인생 사는데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이런 네.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한 길이 어떤 인간인지 네. 그런 게 대해서 제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 강한 이미지보다는 네. 정말 너무 부드러운 네. 인간 전환길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많이 좀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희죽이었거든요. 잘 웃어요. 지금 계속 웃으시면서 잘 말씀하세요. 웃고 네. 학교에도 선생님께서 너 왜 수업 듣는데 늘 웃고 그러냐는데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웃고 긍정적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시구선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강한 이미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지난길에 되게 센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 방송에서는 극우다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이 청취자분들께 그런 이야기 지난길에 친면 뭐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그렇게 저는 원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제가 정직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삶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하셔도 제 있는 그대로 제 답변 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교민들께 지난길에 궁금한 게 이런 거였다에 대해서 제가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네. 포장도 잘 못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정치적인 발언한다지만 정치는 앞으로 못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정치하려면은 좀 뻔뻔스럽게 해야 된다 해야 되나. 물론 다 정치하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해서 좀 뭐랄까 뻔뻔스럽고 네.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해요.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강심장도 못되고 해서 정치 자체를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체질 자체가요. 네, 그렇군요. 네. 벌써 이제 이 서두에서 길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런 네.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실 수 있는 네. 생각이 원래 저 드네요. 이런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앞서 계속 이제 극우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요즘은 왜 이렇게 중간에 중용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표님도 극우라는 뭐 표현을 계시지만은 네. 이전에 노사모 출신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솔직히 다 밝혔습니다. 네네. 우파들한테도 욕 많이 듣먹었죠. 야, 전한길도 원래 좌파 출신 아니냐 했는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요. 네.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이 노사모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역사 강의 왔잖아요.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정치색 이런 또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제가 역사 가르쳐 왔잖아요. 제가 특별히 EBS 방송 강사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런 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좌파든 우파든 학생들도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게 봐라, 우리 현대사를 배울 때 예를 들면 미군이 왔지 않습니까? 광복 이후에 미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점령군이라 하고 네. 어떤 사람은 해방군이라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맞습니다. 해서 이쪽 면도 이야기해줘 저쪽 면도 이야기해줘요. 네. 뭐 예를 들면요. 자, 이제 6.25 우리 광복 이후에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이제 나라 세울 걸 준비했거든요. 8월 45년 8.15 광복절 아닙니까? 네. 광복 때문에 이제 당시에 국내에 있던 우리 뭐 여운영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우리끼리 나라 세워보자 안지용 쌤 하지만 네.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는 이유로 3파선이 갈라졌죠. 네. 그래서 3파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 미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짧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군이 들어왔는데 야 우리 스스로 이제 일제 강점기 벗어나고 광복대가 우리 스스로 나라 세워하는데 미군이 왜 저거가 뭔데? 우리 또 맞아요. 미군 지배 네. 받아야 되는 거야? 네. 미군이 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좌파식 강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미군을 네.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요. 광복대 무렵에 충격적으로 미군이 들어왔는데 설문조사에 보면은 우리 당시에 78%가 좌파였어요. 네.
80% 가까이 가깝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한반도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 지식층들은 거의 좌의식을 가진 분들이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조선인들은 지주가 아니라 우리는 소장농이었고, 소장농.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흔히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산자 계급 아닙니까?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반도의 우리 조선인들은 노동자고 소장농이다 보니까 좌파들이 될 수밖에 네. 없었던 거예요. 계급 해방 이런 걸 주장하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미군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갛게 물들이는 한반도를 가만두면 공산주의 되겠다 해서 미군이 애써서 자유우파로 전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미군이 고맙잖아요. 네.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네. 공산주의가 되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약간 우파식 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봐라. 너희들이 볼 때는 언제나 좌측인과 우측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이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환길은 언제나 좌로 우로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골고루 가르치지 편향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네. 그 연장선에서 아까 물어봤던 노사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자, 그 때문에 우파들 속에도 아직 전환길에 대해서 너 진보 쪽 아니냐 이러잖아요. 네. 제가 노무현에 대해서도요.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가 맞습니다. 있겠지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는 무조건 이승만은 무조건 좋아해. 박정희는 무조건 좋아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맞습니다. 것은 네.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잘한 면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이 많다고 하면은 과가 많고 그건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 네. 각자의 몫으로 놔두는 거예요. 네. 그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는 이회창 후보하고 경쟁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회창 그렇죠. 후보는 보수 후보였고 노무현은 이제 진보 쪽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가난한 농부 아들이었고 그래서 늘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던 면을 말씀드리면은 고졸 출신의 권위주의를 탈피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좋았어요. 저는 인간적인 소탈한 면, 그죠? 가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학력도 극복하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정치하는데요. 많이 노무현은 고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 걸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리고 뭐 사법고시도 되고 판사 됐지 않습니까? 성공의 아이콘으로 그런 걸 제가 좋아하고요. 다만 이제 노무현의 소탈한 면을 좋아했고 정책적으로는요.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노무현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실용주의였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한미 FTA 있지 않습니까?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미 FTA 체결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막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관세 협상 따지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관세 없이 자유무역하자 뭐 해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은 볼 때 한미 FTA 체결은 실용주의였고 또 미군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 요청 받아서 자이툰 부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파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좌파 세력이 이걸 엄청 얻어먹으면서도 이거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당연히 파병해야 돼. 그리고 한미 FTA 체결해야 돼. 이런 면에 대해서는요. 또 그 당시에 제주도에 그 당시에 해군 기지가 건설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좌파들은 미군 물러가라 왜 그 당시에 제주도 거기에 강정항인가 강정 지역이 강정 마을인데요. 네. 하지만 노무현은 요거 넘어가면서도 해군 기지를 건설했어요. 그런 걸 볼 때 노무현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이런 우파적인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네. 그 외에 뭐 지나치게 약간의 친중증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 당시하고 지금 중국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요. 남북 정책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햇볕 정책 이어받아서 햇볕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을 좀 비판받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지금도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핵 개발하고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북한한테 대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물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돼요. 네. 좀 더 지나봐야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요. 지금은 되게 후한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릿고기 없애고 절대 빈곤을 없앴으니까. 다만
우리가 민주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보다는요 유신 독재 이래가지고 독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해서 막 그렇거든요. 보세요. 이것처럼 역사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보면 공과에 대한 점수 매기는 것도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이런 시간 좀 지나보면은 좀 달라지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요 좀 포용해주고 내 생각이 이러면 상대방도 이럴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요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뭐 거구 소리 듣고 우파 소리 듣지만은 제가 광주 금남로에 가서 연설했는 내용 들어보시면은요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호남 지역도 우리 국민이고 충청도도 우리 국민이고 영남도 우리 국민이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중국보다 인구가 우리가 중국이 15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천만이니까 중국보다 30분의 1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는 중국 땅덩어리에 비해서 남한은 100분의 1이거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남북 평화 통일로 가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아무튼 그게 조금의 지난길에 있잖아요. 금방 물어오신 노사모 출신인데 네. 라는 걸 하길래 제가 그냥 답변 드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대표님을 굉장한 극우로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극우라기보다는 네. 실제 실용적이고 네. 현실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려고 애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네. 보통 극우 극자로 많이 네. 편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요 우리 국민 잘못이 아니고요.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언론 때문이에요. 또 그런 것들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죠. 정치인이 네. 아니라 정치꾼이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호남 지역 가서는 호남 감정 이용하고 영남 지역 영남 감정 이용해서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네. 분열시켜 놓았어. 저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치인들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 통합이 아니라 네. 분열시키는 정치인을 최악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게 너무 슬프고 저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죠. 네. 남북으로 나뉜 것도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지금 또 동서로 나뉘는 네, 것도 맞습니다. 있죠. 네. 그 정치인들이 그렇고요. 언론들도 너무 편 갈라가지고 K라디오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죠? 저희는 정확한 사실. 네, 그걸 저보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방송하기 전에. 네. 당연히 이 지역 모든 교민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담 없는 방송이다. 네. 해서 저보고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네. 뭐 제가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거 사실은 그런 쪽입니다. 네. 사실 지금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현 시대에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도 맞고요. 네.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처음 읽었던 책이 해방 전후사인 아, 시를 네네. 읽었어요. 그때 그 책을 보면요. 서방 세력들이나 네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할 안 좋게 수는 보는. 없죠. 네, 맞습니다. 한참 피 끓는 젊은 대학생으로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또 다른 면에서 이제 미국을 바라볼 때 정말 고마운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미 동맹, 한미 네. 혈맹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정말 역사라는 것은 후대의 평가를 하고 맞습니다. 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저 미국에 대해서는 저 미국 와 있으니까요. 네, 네.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요. 팩트입니다. 그거는요. 뭐냐 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저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뭐 교민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잘 살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 풍요롭길 바라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들이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정치 혼란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보면 지금 대한민국 하면은 저도 미국 와서 이제 교민들이 들었는데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진짜 지하 자원 없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민들 중에서 이민 올 때 너무 가난해가 왔다. 네. 어제 저 미용실 갔는데도 50년 됐다 하더라고. 오신 네. 지가요. 그런 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되고 삼성, LG, 현대, 포스코 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 와서도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이러면 뿌듯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K컬처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BTS의 나라다, 블랙핑크의 나라다, 싸이의 나라다, 로지의 나라다, 오징어 게임의 나라다, 이런 되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 돌아보면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은요, 아마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떠나가지고 저는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미군이 오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복 이후에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이 된 것도 사실은 두 가지에서 광복이 돼요. 바로 1910년 한일평합되고 3월 45년까지 줄기차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왔었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원자폭탄 맞고 동경대 폭격 맞으면서 광복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광복에는 미국의 도움도 굉장히 컸던 것도 맞습니다. 그 덕분에 미군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를 보면 더 전에 올라가면 1882년 서양 나라 중에 최초로 우리가 바로 미국과 수교했거든요. 조미수 통상조를 맺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LA에 있었거든요. LA에 가니까 그 항구에 뭐 있는지 아세요? 한미 간의 우정을 다지기 위한 우정의 의미로 우정의 종, 우리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자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에밀레종만큼 큰 3m 높이가 되는 그런 종이요. LA의 그 항구에 있거든요. 그게 박정희 정부 때예요. 1976년 한미 간의 우정을 상징하는 뜻으로 선물 줬다 하더라고요. 그 돌아오면 1976년이 뭐냐면 미국 독립기념 200주년 기념이에요. 1776년 독립했으니까 200년 지나면 1976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 간의 동맹 우정을 위해서 종을 이렇게 보내왔고, 그게요, 팔각정이 아니라 사각정으로 이제 정자 지어놓고 한국식으로. 그래서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이래 장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결정적으로 더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바로 6.25 전쟁 때 아닙니까? 그죠? 유엔군 이름으로 왔지만 실제로 92%가 미군이었거든요. 워싱턴에 제가 우리 링컨 기념관 옆에 보면 6.25 한국전쟁,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 가서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요, 미군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느냐 하면은 14만 명이 넘거든요. 사망자만 36,000명, 전사자. 그리고 포로, 그리고 부상자, 행방불명, 뭐 이 다 따지면 14만 명이 넘거든요. 16만이 14만 정도 넘어요. 그 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공산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메가드 장군이 승리했잖아요. 그건 하늘이 도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공산화된 걸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휴전은 맺었고 유엔군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또 공산화 될지 모른다. 최소한 유엔군은 가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그 덕분에 지금도 28,500명의 미군이,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고, 그래서 지난 70여 년간 6.25 전쟁 이래로 전쟁 없는 나라에 살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요? 미군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좌파든 우파든 정치생각 떠나가지고 팩트입니다. 팩트. 이건 그래서 저는 미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된다. 또 어떤 놈은 이래요. 역사 배우다 보면 아니 미군 저 남는 뭐 그좀 물자 주고 농산물 주고 뭐 해준 거 아니냐. 야, 그거는 그렇지 않다. 봐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잖아. 그러면은 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 생명 구해줬으니까. 뭐 지나가다가 자기가 뭐 구해줬겠지 뭘 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다. 최소한의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국가든 국가 간이든 뭐 개인 간이든 간에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6.25 때 혈맹한 게 아닙니까? 특히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미군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군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 일으키는데요, 미국의 원조 물자가 되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6.25 전쟁 때 공산을 막아준 것도 고맙고, 경제 원조해준 것도 고맙고, 주한미군이 치지만 주둔해준 것도 고맙고, 뭐 그것도 전략적으로 미군이 이익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미국 사정이고 우리한테 고마우면 고마운 거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데서도 저는 뭐 굉장히 이걸 백도 아니냐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 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네.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네, 맞습니다. 들어서. 그거는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젤렌스키 보면 알잖아요. 네. 젤렌스키가 미국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전쟁 휴전하고 싶은데 부탁만 하잖아요. 이제 네. 러시아 좀 막아달라. 그렇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요. 네. 당당하게 합니다. 네. 뭐냐면 미군 철수하면은 그 당시에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역사 보면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거든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휴전이었어요. 네. 더 이상 미군 희생을 줄이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휴전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3년간 전쟁 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국민 감정이 어떠냐면 우리 형제들 중에 친구들 중에 부상자나 사망자 없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면 국민 감정이 어떠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 휴전 못한다. 공산당 저 새끼들 다 죽이고 물러나지 않는 한은 나는 휴전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휴전에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하고 싶고 그죠? 네. 그런데 이승만은 안 하려 그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거 작전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방공포로 석방도 막 해요. 그거 뭐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 포로 중에서는 북한군도 있고 중공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 중에서 원하지 않게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 군인도 많기 때문에 침공 공산주의자를 뭐 잡아놓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해서 포로가 됐지만 나는 공산당 싫어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몇만 명 풀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중공이요. 포로는 원래 전쟁 끝나고 나서 상대국에 무조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이승만이 마음대로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요. 아니 제발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우리 휴전 좀 해도 부탁을 해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서 을이 아니고 그래? 알았다. 내가 휴전 동의해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주한미군은 남아달라. 경제 원조 해달라. 우리 전쟁통에 지금 굶어 죽게 됐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외교 전략가입니다. 진짜로. 뭐 이승만 대통령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독재자 아닌가, 부정선거 진행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역시 역사평가는 물론 어떤 게 더 우선으로 비중을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면은요. 제가 필라델피아 가서 또 그렇고 LA 가서 또 이승만 흔적을 찾아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말씀 독재자 이러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무식하고요. 수준 낮은 거고 조금 더 알고 나면 이승만이 그런 업적도 있어? 농지계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아마 여기 교민들 중에서도 가난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논 팔아가지고 소 팔아 공부시켰다 이런 분도 있다면은 그 팔 논이 어디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논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다 식민지 소작농이었으니까 그 땅 나라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거의 좌파적인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3정보 이상의 지주 땅은 전부 다 강제로 국가에서 매수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두세 채 가진 사람 국가에서 무조건 사들여야 돼요. 요즘 같으면 야 이거 뭐냐 공산주의 아니야 하는데 그게 이승만의 농지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정보 이상 가진 땅은 이제 지주들이 가지고 그 이상 땅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나눠주잖아요. 그 땅도 나눠주는 그거 보면 이승만이 이런 업적도 있어? 남녀 평등을 강조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문명자가 80% 가까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로요. 아무튼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네. 알면 알수록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를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승만이 역사를 지나면서 네. 대통령께서 새롭게 부각된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이 맞습니다. 있죠. 알면 알수록 정말 저도 배울 때는 독재자로만 배웠어요. 그렇죠. 네. 저희 세대에서는 그랬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네. 그분이 정말 대한민국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맞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신 네. 분이시죠. 네. 그리고 앞서 6.25 전쟁에 네. 희생된 미군들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 대학들에 가면은 정말 20살도 안 된 그 청년들이 희생된 그렇죠. 묘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울었어요. 네. 얼마나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이 그렇죠. 값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을 돌려야 네, 되는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워싱턴 지역에 사는 많은 교민들이요. 해마다 참전 용사들 아직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90세, 100세예요. 네, 네.
그분들 모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단체에서 감사 표시하는 행사들을 매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 워싱턴 지역에서 그 한인 동포들이 네. 좋아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네. 한국 안에서 보면요, 네. 뭐 그 이런 말씀대로 또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민노총 이런 애들이요. 네. 워싱턴 그 뉴욕의 뭐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앞에 와가지고 미군 철수하라 막 이런 이야기해요. 네. 그런 거는 저는요, 진보는 좌파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먹고 살려면은 그럼 미국 사람 보면 뭘 하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도 있잖아요. 막 미군주 이런 사람 보면은 저는요, 그런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이 합리화 될 수 지금 없죠, 그런 거는. 정치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네. 아, 참. 이 정치 얘기 지금 이제 한국 미국에 얘기하시다가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아, 저는 그 우리 대표님 좀 개인적인 거. 아, 네, 뭐든 좋습니다. 네. 네. 그 일타 강사에서 그리고 또 파산도 하시고요. 네. 굉장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치계에서 아주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 인생 여정이 참 특별한 인생을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범하진 않습니다. 의도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 살아온 삶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교민들께도 그런 거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 경북 경산이라는 가난한 농부 아들이 소장농집 아들이거든요. 네.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강사 생활 하려면 얼굴 잘생기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외모 찬스도 없고 네. 또 학벌 찬스도 지방대학 나왔거든요. 제 네. 경쟁 강사들은 서울대 스카이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벌 찬스도 없고 외모 찬스도 없고 뭐 집안이 돈 많은 부모가 아니니까 부모 찬스도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저는 그런 것을 극복하려는 이런 열정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 되게 강하고 청년들한테 그런 거는 제가 도전 정신은 제가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고 그대로 이제 수능 강사하다가 학원 경영 출판 경영 실패했어요. 아, 네.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을 많이 밑바닥 지셨어요. 생활 한 네. 10년 했고 25억이었어요. 25억. 개인 채무 아. 금액만 빚 정리하고 남는 게 25억이었어요. 네. 거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또 그러네요. 밑바닥 생활 하거든요. 집도 이제 그 빚쟁이 다 팔아가지고요. 네. 월세로 가고 자동차도 채권자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고난의 10년을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인생 살아보면 이제 80까지 살다 하더라도 네. 인생 전반전이잖아요. 절반도 안 왔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그래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네. 한다 하던데 또 뭐 견디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네. 많이 힘이 돼 용기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5억이라는 빚을요 매일 저 머리 이고 어깨 쥐고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진짜요. 참 힘들었지만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 다 믿고 내려놓자. 네. 그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서 신앙의 절개는 대신에 지키자. 네. 뭐 그래가지고요. 그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고 또 그 속에서 제가 인생 10계명도 정한 게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바닥에 떨어졌을 때 혹시나 저는 교민 중에서도 여기서나 대한민국이나 어디서나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중간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 제 나름대로 세 가지 기준을 정했거든요. 첫째는 제 개인에 관한 거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네.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사업하다가 밑바닥 떨어지면은 신세 한탄하고 환경 네. 탓하고 술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요. 미국에는 뭐 마약 대마초도 많이 한다던데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해야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 인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라. 네. 세 번째가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하나의 은혜 덕분에 다시 또 10년 밑바닥 생활 접고 그 다음에 제가 수능 강사하다가 공무원 강의로 전향해요. 네. 서울 올라가거든요. 네. 그 대구에서 20년 살았고 서울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 서울에 올라가서 아니죠. 경산에서 20년, 네. 대구에서 20년, 서울에서 이제 15년 네. 해서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공무원 강의로 전향했는데 그 가서 이제 또 열심히 강의했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하니까 네. 또 뭐 은혜가 제가 참 능력은 뛰어나갔지 않은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일타 강사가 되고 네. 그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능 프로에도 나가고 네. 교회 가서 이제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시국선언 하게 된 것도 아마 아나운서께서 우리 앵커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목소리 내고 광장으로 나오게 됐냐 하면요. 대한민국 이러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의 팩터, 사건인데 국민들이 두 조각 나요. 어떤 사람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 절반, 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 절반. 왜 되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슬펐거든요. 네.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언론이 바로 이렇게 분열시키는구나. 정치꾼들이 자기 이용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한쪽은 반대한다 이러니까 저는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저도 그게 너무 네, 그래서 저는 네. 결국은 하나는 통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언론도 그렇게 갈라서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진영 쪽에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방송도 재난기에 나왔으니까 이 자식 이거 우파지 난 듣기 싫어. 네. 나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런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목소리도 듣고 저쪽 목소리도 듣고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걸러서 들으면 되잖아요. 뭐 생선 먹듯이 하면 되죠.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만 먹듯이 전환길 이야기 또는 그래 전환길 말고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주인 정신 가진 주체의식 가진 분의 어떤 성숙된 분의 자세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제가 가르쳤던 청년 26년간 저는 청년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강의와 수능 대학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고통 겪을 것 같고 대한민국 이러면 망할 것 같았어요. 결국은 한미 동맹 깨지고 친중화되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청년들 덕분에 이제 빚 다 갚았잖아요. 제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려면 기꺼이 내자. 제가 원래 그 밑바닥 있을 때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기장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네. 이 빚이 25억이나 있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빚졌다는 것은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못 갚는 것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보냈을 건데 이렇게 빚더미 속에 제가 죽으면 이거 마이너스 인생이고 이거 안 태어나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 내용이요. 하나님 아버지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네. 실제로 돼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돈 벌고 인기 있으니까 네. 골프 치고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순간 잊어버렸죠. 네. 내 안위를 추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 내가 내 개인의 삶을 그때 빚더미 있을 때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다 했지 않냐. 그 초심을 간직하자. 내가 지금 이거 덤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제가 마음의 양심에 있잖아요. 그걸 느껴가지고 그래 내가 빚진 청년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도록 하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도 2030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문화 이런 건 초인류인데 정치가 2류 3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해 가고 2030 청년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이제 정치 시국서는 인기 있으니까 전환길이 뭐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구나. 네. 또 뭐 도지사 시장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정치를 그런 그 정치할 만한 제가 능력이 안 되고요. 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네. 청년들에게요, 국민들에게 이런 역할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아마 미국에 와서도 큰 활동하시도 도산한 창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도 그러지만 가지 마라. 제 삶의 롤 모델이거든요. 그 도산한 창호 선생도 미국 오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그쪽에 살면서 동포들에게 우리끼리 그때 인삼장사를 두고 막 싸우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된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 이랬지 않습니까? LA 가보니까 도산한 창호 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처럼 저도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일관되게 민족과 국가와 청년들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저도 그런 삶을 남은 살고 싶어가지고 이런 목소리 내는 거지 결코 정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대표님의 진심이 너무나도 느껴지고요. 네. 그런데 대표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지금 대표님은 우파, 네. 극우 세력의 성공자처럼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강력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어요. 아, 네네. 네. 이 과정에서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작용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과 인권, 특히 미국이 중시하는 가정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이런 가치가 보수주의예요. 네. 보통 보수주의 하면은 옛날 거 뭐 유지하는 그건 수구주의라 그래요. 네. 이 그만 말씀드린 게 바로 보수주의, 그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거든요. 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근본적인 미국의 시장 그랬을 겁니다.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제가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관된데요. 네. 제가 탄핵될 때 비상계엄 때는 제가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영상 있어요. 네. 뭐 먹고 살만한 첨단 21세기 대한민국에 뭐 갑자기 비상계엄이냐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몰랐고 먹고 살기 바빠서 간과했던 것을 알게 됐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네. 또 민주당의 또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누구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대한민국 어느 순간 너무 좌경화되고 너무 친중화되어는 저는 우려를 하거든요. 네. 한미 동맹을 지켜야 된다 해서 저절로 우파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극우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요. 이미지가 프레임 씌워지기를 하거든요. 흔히 그렇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전환기가 영양연삼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 청년들과 분리시켜야 되니까 네. 좌파들이 그렇게 이렇게 좌표를 찍어요. 전환기는 극우파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전환기가 이러고 극우라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되면 제가 네. 인정을 하겠는데요. 극우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 있지 않습니까? KKK. 네. 막 흑인종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게 극우죠. 일제강점기 때 군국주의에서 막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중국인을 학살하는 그런 게 극우고 히틀러는 나치즘이 극우 아닙니까? 네. 상대방 뭐 유대인들 학살하고 전환기는 한 번도 폭력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언제나 법치를 중시하고 언제나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데 전환기리가 어느 순간에 극우라고 해가지고 자꾸 뭐 인상 쓰는 장면만 TV에 보내주고 이제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들 극우라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네. 진실을 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현 정치권에서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요. 네. 워낙 청년들이 많이 또 지지를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네네. TV 등록자 수가 지금 회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기존 꽃보다 전환길이 127만 명이었고요. 지금은 그게 또 제재가 가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뒤로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는데 한 4개월 만에 한 54만 명, 오늘 그렇죠. 한 55만 명 된다. 그렇죠. 이 숫자가 만약에 네.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등록을 한다면 네네. 그게 파워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약간 양쪽에서 다 그렇죠. 불만을 반대편의 사람들은 다 견제하려고 하죠. 네, 그쪽은 당연한 거지만 네, 또, 맞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느냐? 네. 일단 정치인이 된 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교포는 마찬가지로 주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투표하지 않습니까? 공화당이든 그다음에 민주당이든 그게 정치예요, 사실은. 네. 정치는 우리 현실하고 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안보지만은 그게 당장 경제 관세 협상에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정치와 경제,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에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어떤 대통령이 되거나 참여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게 된 것도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쨌든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자가 됐죠. 네. 왜냐하면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민감합니다만은 탄핵은 너무나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네. 미국은 지금까지 47대 트럼프 대통령까지 탄핵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하원에서는 네. 탄핵하려고 하지만 상원에서는 막아주고. 안 한 거죠. 네.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좌우를 떠나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저는 그렇죠.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 해서 탄핵을 반대했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 파면되고 탄핵돼 버렸고 네.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기 대선이 되었는데 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뭐 저는요 아마 이 중에서도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재명은 분리돼야 됩니다. 네. 저도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노사모 출신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보 쪽이 오히려 상식을 중시하고 보수 쪽이 오히려 부정부패 많고 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진보가 네네. 예전의 진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이 탄생하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정관 사범에다가 12개 혐의로 지금도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사법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정권을 장악해야만 감옥을 안 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불소추 특권 되면 이제 재판 안 가도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을 장악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주장했던 저도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닌데 네. 아닌데라고 하지만 언론이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이재명은 결국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미국 교민, 워싱턴 이 지역 교민들께서도 뭐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공화당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명은요 별개라고 저는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쪽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꼈겠지만은 거짓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전환길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진보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고 네. 건전한 보수가 다시 해가지고 원래 진보와 보수는 좌우 날개 철거처럼요. 우리 두 날개가 있어야 균형되게 그렇죠. 세딜 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네, 그렇죠.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들도 네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자유우파, 한미동맹 제가 전환기를 늘 주장하는 게 한미동맹이거든요.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싣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법치 공정 상식을 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지 않는 게 조기 대선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당권을 장악하려는 게 한동훈이라는 또 이런 세력이 있어요. 전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잖아요. 그 이놈은요. 하여튼간에 제가 이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배신자 하면 이제 한동훈은 배신자로 이게 등시 성립돼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했고 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검찰에서 선업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우리한테 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나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를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고 당대표 만들어준 대통령의 등에 칼 꽂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이요 민주당 편에 가서 손잡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청년들에게도 네. 잘 아는 청년들에게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누가 이걸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해서 그런데 그 한동훈을 싫어하고 배신자인 한동훈이가요 당권을 장악하려고 네. 국민의 당원들을 막 가입시켰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놈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배신의 정치가 네.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위장 보수다. 이거는 해서 제가 전환기 뉴스의 시청자들한테 당원 가입합시다. 자유우파에 제대로 된 이런 한동훈처럼 가짜 보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전환길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진짜 보수주의자가 당권 장악해야 된다 해서 제가 당원 가입하자 했고 저도 당원 가입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장동혁 이제 국민의힘 물론 대선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떨어졌고요.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버렸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거 됐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까지가 현 주소입니다. 전환길요. 그렇죠. 현재 장동혁 신임 당 네네. 대표를 서포트하겠다고 네네. 하시고 그리고 절대 뭐 세간에서 말하는 상황 노릇을 하겠다. 공천 추호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네.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런 뜻이 없으시고 또 그냥 평당원으로 계시죠. 네, 이제 평당원이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 참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얼마 네. 전에 지금 조지아주 현대차 레이스 배터리 공장에서 네, 사고도 맞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것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지금 또 바로 부산 세계로교회 손윤보 목사 네. 고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증거 인멸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미국이니까 네. 제가 워싱턴에 왔는 날짜가 8월 25일이었어요. 네. 오게 된 날짜가 뭐 손현 목사님 이제 아시다시피 구속됐잖아요. 네, 전한길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국 금지가 원래 제가 이제 행사가 두 개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행사 두 개가 워싱턴에서 있어서. 네, 그 워싱턴 트루스 포럼. 네, 트루스 포럼 이번 그 토요일이에요. 있고요. 네, 네. 다음 주말에는요. 미주 한인 한인 포럼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 이재명 반대편의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막 구속하고 이래가 출국 금지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범법자도 아닌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안길은 미리 출국했는데 그래서 8월 25일 날 오니까 마침 이재명의 네. 왜 한미 정상회담 있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요. 겉으로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뭐 말들을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유익을 대한민국이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뭐 네, 맞습니다. 그냥 알려진 거는 뭐 트럼프가 큰 소리를 내지 네. 않았고 그런 부분에 좀 부각을 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미국 아마도 교민들이니까 한국 안에서 특정 언론만 보고 있는 국민들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보면은 현재 어떠냐면요.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정상회담 잘했다 자화자찬하거든요. 그렇죠. 50% 이상이 잘했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미 동맹은 튼튼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입으로. 네. 그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하지만 실제로 한미 동맹 튼튼하다는 거 그거 빼고 나면은요. 그거 제호 확인했다고 했지만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 온 이유가 뭐죠? 이거는 공식적 국빈 네. 방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실무회담으로 왔거든요. 무슨 실무를요? 관세에 대해서 그쵸. 합의하기로 왔는데 7월 30일 날 미국이 발표했던 그 당시에 관세에 관한 게 15% 관세, 자동차세 그때 50%그 대신에 라이스, 쌀하고 소금 수입하지 않는다 라고 됐지만 사인은 안 했으니까 이제 합의하러 8월 25일 날 정상회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정상회담 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사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난 것은 이제 드러나죠. 원래 진실은 시간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기존에 3,500억 불 투자하기로 됐는 것에다가 1,000억 불, 그 알래스카라는 LNG 구입비, 그 다음에 1,500억이 더 들어나서 합이 6천억 달러, 네. 6천억 달러, 8조 정도 네, 900조 되죠. 900조. 네, 6천억 달러, 900조나 되는 돈을 투자하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인데 900조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걸 숨기고 잘했다 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의 좋은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역시 우리 시청자, 우리 청취자분들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있었던 일이 바로 일주일 지난 뒤에 9월 3일 날 한 북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성절, 네. 그리고 열병식 있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 열병식에 이야기했죠. 반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게 북중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OECD 국가 중에는 단 하나도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일주일 전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이재명이 한미 동맹 튼튼한데 해놓고는 불과 네. 9월 3일 며칠 지나지 않았어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 서열 2위가 거기에 가 있었어요. OECD 국가 하나도 없고 네. 서방 선진국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서열이가 거기 가 있다는 것은 이건 트럼프 등에 칼 꽂은 짓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건 뭐냐? 이재명 이건 뭐냐? 한미 동맹 해놓고는 반미 연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게 9월 3일이었거든요. 네. 바로 그 다음날 사건이 터진 게 바로 조지아주에 그게 9월 4일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겠습니까? 9월 4일날 바로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하고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있었지 않습니까? 300여 명이 넘는 우리 교민, 우리 근로자들이 쇠사슬을 묶기 위한 너무나 참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분들이 지금 무사히 풀려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저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이 무사히 풀려나야 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도 도움이 되고 한국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길 바라는데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보도를 안 해요. 오히려 어떤지 아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 거 아니냐?
그것은 그냥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민노총이라든가 민주당이 그죠? 촛불혁명 쪽에서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비난하면서 반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아니죠. Why? 왜 있었는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 3일에 열병식 갖고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받았겠죠. 왜냐하면은 이번에요 조지아주의 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은 ICE 즉 이민 세관 그쪽만 아니고 FBI 그리고 뭐 국가수사본 그다음에 뭐 무려 5개 기관에서 장갑차까지 동원해가면서 했거든요. 전투하듯이. 네. 그건 의도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이재명 뭐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 그랬지? 봐 이겁니다. 그럼 결국 돌아가 보면 우리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근로자들의 그 감금되는 일은 바로 이재명이 원인 제공했다라는 게 100%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보도를 안 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네,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있었던 제가 미국 오고 난 뒤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북중러 정상 열병식 전성기념일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 있었던 이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팩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참 갈 길이 험난합니다. 네, 이것을요 제가 또 와서 새로운 알게 된 분이 그 현재 백악관 25년간 출입했던 제니 박 기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과 이제 알게 돼 가지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미 정상회담 어떤지, 네. 미국에서 바라보는 열병식 어떤지에 대해서 저한테 뭐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금방 이야기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네. 계시고요. 또 이제 해석을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 K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 전한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라고 한다면 네. 진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네.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네네. 어렵고 또 지금 헌법 재판소 네네. 여러 가지 지금 헌법 재판소 그리고 사법부에게서도 네. 또 비판적인 안타깝습니다. 지적을 네, 하고 그렇죠. 지금 뭐 사법부가 네. 붕괴되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보 쪽이든 보수든 간에 팩트를 인정해야 되죠. 네. 팩트는 팩트잖아요. 다만 평가와 어떤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잖아. 개인 취향이지만 진실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워싱턴 지역의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진보든 보수든 간에 팩트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서 라고 본인이 왜냐하면요 이재명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금방 말씀드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다만 이것을 진실까지도 외면하려는 것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네.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네. 전한 길이 어떤 예. 분인지 전달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험난한 길이에요. 네, 맞습니다. 신변의 위험까지 네. 보시면서 이제 극비리에 늦게도 오셨고 네. 가족분들 부인 사모님께서는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참 처음에는 제가 시우선을 하면서요. 네. 저희 집 사람도 그리고 가족들은 제가 유명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게 되게 좋거든요. 어느 식당 가더라도 마음껏 사생활이 존중돼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유명해져 버리면요. 네. 부담스럽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또 성향이 달라지면 네. 또요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도 반대를 많이 했죠. 하지만 제가 설득을 했죠. 야, 내 청년들한테 덕분에 빚 다 갚고 네. 먹고 살게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런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한테 지금 이제 미국까지 왔잖아요. 이게 동의한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뭐 포기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대신에 이제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다치지 말고 죽지 말고 네. 일단 그 건강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아직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네. 자식도 아직 뭐 성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가 되면 보통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결혼한다면은 겨울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겨울 부모로서 이제 숙제 다 했다. 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걸 부모의 하나의 미션이니까 뭐 그래서 그런 역할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의 생명은 옛날 우리 뭐 옛날 전통적으로 해온 말이 인명은 제천이라 해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가는 길을 제가 알겠습니까? 네. 모르거든요.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LA든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래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신앙적인 마음 가지고요. 그래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공산주의는요 종교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지금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티베트 불교마저 다 망가뜨렸잖아요. 교회 선교사들 전부 내쫓고 북한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민낯입니다. 비상식적이잖아요. 우리 자유, 인간의 본성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자유, 뭐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제되고 강압된 이런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시진핑 정권이 100% 붕괴될 거라 봅니다. 인간 본성에 어긋난 것은 오래 지속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오래 가잖아요. 왜요?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것처럼 자유가 없는 통제되고 있는 중국이나 완전 자유가 묵살된 북한이나 이런 쪽에 빨리 저는 해방이 되고요. 자유민주주의가 퍼지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 붕괴되고 시진핑 정권 붕괴돼 가지고 저는 개인 크리스찬으로서 아까 정치는 생각 없고요. 앞으로 제 역량이 있다면 뭔가 할 수 있다면 북한 지역에 그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선교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믿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꿈이시군요. 네. 사모님도 처음엔 조금 염려를 하셔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이 정말 엄청난 나라지요. 네, 맞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똑똑한 국민들이고요. 너무나 훌륭한 국민들이고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도 가지고 있고요. 문화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문화 선진국인데 맞습니다. 문화가 맞습니다. 문화 선진국을 바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한 지역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대한민국은 불굴의 또 정신을 가지고 있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작은 전쟁 같지만 900여의 전투, 큰 전쟁만 50여 차례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전 세계 국력 6위, 이거 미국에서 발표한 포린 파리시 잡지에서 발표한 거죠. 일본이 8위, 우리가 6위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도 인구도 2배가 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국력이 6위, 일본을 능가했잖아요.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이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일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코리아가 미국과 더불었어요. 어떤 책에서 보면 2050년 되면 G2 국가가 된대요. 들어보셨죠? 미국과 우리 코리아가 양대 있잖아요. 이끌어갈 거라 하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도 정말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 정말 K 문화와 또 우리 조상들의 그 엄청난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죠. 맞습니다. 자자손손대로 그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계신 한인 동포들과 또 우리 K 라디오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미국 와서 들은 소식이에요. 미국 안에서도 한국처럼 좌우 간의 분열 대립이 심해졌다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들 잘못이 언론 잘못인데요. 부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 영원함도 하나가 돼야 돼가지고 그래서 실용주의 대한민국이 돼가지고요. 더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미용실 갔는데요. 미용실에 그 이모님이 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요 50년간 미국에 사는데 지금 대한민국 걱정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대한민국 살려달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 자르는데 40달러였는데 제가 드리기 전에 그분께서요 제 손에다가 삼짓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무려 300달러나 주셨더라고요. 그 미용실 제가 10번 남는 걸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고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 동포 우리 미국 안에 교포분들의 마음이구나.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만 미국 안에서도 내가 한국에서 한국인 출신이다 하면은 어깨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국심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 같은 국민 아닙니까? 같은 우리 대한민국 그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디 많이 저는 애국심이 우리 국민보다 교포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늘 감사드리고 전환길이 부족하지만은 극우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만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네. 무조건 극우몰이 해버리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통합으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고 작은아마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전환길이라는 인물이요. 네. 역사 후대에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할지 기대를 합니다. 아, 어쨌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진입을 하셨어요.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함께 또 K 라디오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 멀리 워싱턴까지 오셔서 이렇게 또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해석에는 전환길 뉴스 발행인 전환길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지, 또 어떻게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동감하시든 반대하시든 분명한 것은 이런 목소리들이 있기에 우리 또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인 거 확실합니다. 네, 전환길 대표님의 앞으로의 행보와 또 워싱턴에서의 활동들이 의미 있게 결실을 잘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으시겠습니다. 수준도 높고 진실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